이슈 통한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보시죠. 금통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희 시작하면서 현장에 기자 연결해서 내용은 들어봤습니다. 기준금리를 1.25%로 또다시 인하했죠. 앞서서는 1.5% 정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올해 7월에 살짝 내리고요. 또다시 이번에 인하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금리는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을 다시 기록하게 됐습니다. 경기 둔화에다가 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보태면서 7월 인하로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한국은행에서는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선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한 차례 금통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그리고 내년 초 추가 인하가 가능할지 올해 말이 될지 혹은 내년 초가 될지 이 추가 인하라는 키워드에 상당히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하 여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실효 하한까지 근접했고 또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다소 좀 운신의 폭이 좁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사실 발표 전후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사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라고는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장이 영 반응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금통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레포트를 내셨죠. 당초에 인하 예상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예상대로 좀 발표가 된 것인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희가 이제 25bp 인하를 전망을 했었고, 시장 대다수 참여자들도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리게 된 배경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었지만 2명의 금통위원이 이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 7월 금통위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뭐 수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올해 성장률이 2.2%에 못 미칠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데이터가 나오면서 하는 내부에서도 올해 성장률이 이제 2.2% 기존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인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또 상당히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저희는 이번 3분기랑 4분기 앞으로 나오게 될 국내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3분기나 4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나 이런 숫자들이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흐름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의 흐름을 감안을 하면 이번 금리 인하가 마지막일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 1분기쯤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금통이라든지 연내가 아니라 내년 초로 예상하시는 이유도 있나요? 이제 한 번의 금통위가 연내 남아 있습니다. 11월 말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속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더라도 한 2달에서 3달 정도의 텀을 두고서 이제 정책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서 어떤 그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만에 연속으로 인하를 했던 경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를 제외를 하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 10월 인하 이후에 11월 연속 인하보다는 내년 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지표들을 보고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후 11시 구간대에 있을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자회견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 인하 결정이 이제 만장일치로 된 결정이냐 아니면은 동결을 주장했던 소수 의견이 있겠냐 이런 부분에 시장이 관심을 가질 거고 만약에 만장일치로 이번 인하 결정이 된 거라고 한다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뒷받침해주는 변수가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동결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그게 뭐 한 명일지 두 명일지 뭐 이런 부분도 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의 하단이 어디냐, 실질 실효 하단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한은 총재의 입장을 시장에 관심을 가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나라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효한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몇 차례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전망을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세한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원이었습니다. 뭐 지금 하나금융투자도 그렇고요. 금통위 하기 전에 증권사에서도 대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이들 내놨습니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시장의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이 부분부터 좀 다시 점검을 해볼까요? 금리 인하는 이제 보통 이제 금리 인하는 그 주시장에서 호재로 좀 많이 받아들여지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도 뭐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부분하고 나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는 이제 증권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호재 역할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금리 경기가 안 좋고 또 증시가 안 좋을 때는 그런 금리 인하 정책을 많이 좀 쓰는데, 일단 뭐 장점, 뭐 금리 인하가 뭐가 좋은가라는 부분을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좀 많아집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네. 시중에 자금들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런 자금들이 바로 이제 증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시중에 자금들이 많아지고 그 자금들이 어디 뭐 투자처를 찾을 만한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증권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증권 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처럼 증시가 좀 부진할 때는 뭐 그런 기대감들이 다소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서 그런 어떤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그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분명히 이제 나오는 그런 장점적이 있고요. 일단 증권시장으로 만약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시중에 돈들이 많고 그 유동성들 많은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만약에 단행되게 되면 그 유동성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증권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대형주들의 상승장을 견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은 자금이 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큰 자금들은 보통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종목을 선호하기보다는 대형주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쉬운 종목이 대형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주들로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장을 견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은 증권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상승장을 견인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재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소비가 또 진작이 되겠죠. 역시 이제 금리가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자금들이 많이 유통될 수밖에 없고요. 또 투자가 더 활성화됩니다. 특별히 자금이 갈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투자를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투자가 활성화되는 이런 긍정적인 어떤 효과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런 어떤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오히려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분명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렇게 이제 경기라든가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선순환의 어떤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 미국 FOMC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그 금통위도 마찬가지고 이런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것은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예요. 경기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 반영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에서 금리 인하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 뭐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일단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어떤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오늘도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오늘 환율이 조금 반등이 좀 나오는 형태인데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원론적인 원칙으로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환율 이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라서 원당 환율이 반등한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외국계 자금이 의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금융권들은 채산성이 좀 악화가 되죠. 지금 보험사들의 지금 수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험사, 생명보험사라든가 손보사들의 실적이 안 좋은데 이들 보험주들은 금리 이제 보험료를 받아서 그 자금을 돌려서 또 회전을 시켜서 내지는 금리 수익을 얻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채산성이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험주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좀 안 좋은 상태고 또 대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일단 지금 물가 상승 우려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체로 어떻게 보면 단기 뭐 단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디플레 우려감이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뭐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 정도로 이제 역할하고 있는데 대체로 증권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채선성 측면에서도 금융권은 그렇지만 일단 수출주 같은 경우는 호재 쪽이 아닌가요? 그렇죠. 수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호재 쪽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환율이 좀 올라가게 되면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환율도 이제 그 업섹터별로 약간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 강하게 좀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이건 그러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저는 좀 장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좀 장이 좀 움직일 거로 보여졌는데 일단 어제까지도 최근까지 이제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선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저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그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는 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가 전체적인 증권시장 굉장히 많이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큰 돌덩이 같은 악재가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예요. 그러니까 증권시장에 더 큰 악재가 크게 있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뭡니까 종전선언이 아니라 이제 뭐 휴전 정도로 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가 어느 정도 악화가 좀 진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효과가 좀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은 그렇게 반응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반응이 나올 걸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한다 그래가지고 그날만 뭐 당장 확 그 작용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원래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누적돼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경기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시중의 유동성들이 나중에 쫙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지금 당장은 반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 전쟁이 좀 완화가 되고 더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런 시중 자금들이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일단 효과는 있을 거로 저는 기대를 해요. 조금씩 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안정이 되면 그런 효과가 나올 거로 보고 있고 또 이주열 총재가 또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연말 저희가 봐도 올해보다는 내년 초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그다음에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제가 경계하는 부분이 이제 돌발적인 악재예요. 돌발적인 악재. 이 주시장이라는 게 미중 무역 전쟁의 그 무역 협상이 미니 그 협상으로 이제 끝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협상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이제 사인을 하는 이런 건데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갖춰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이 다시 악화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라는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돌발적인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금리 인하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효과에 따라서 장이 좀 살아나게 되면 네. 이제 주도주들에 대한 윤곽도 조금씩 강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오늘도 아직은 전체로 장이 좀 조금 부진하지만 네. 여전히 시장은 그동안 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아지게 되면 어떤 주도주에 대한 윤곽도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장세는 조금 뜨뜻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장세가 종목들이 보면 뭐 가랑비 어쩌듯이 은근하게 시세가 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 가랑비 어쩌는 시세가 참 무서워요. 일단 뭐 그냥 우리 개인들이 볼 때는 뭐 0.1%, 2%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모아지게 되면 나중에 수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세를 우리가 대충 넘겨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내년 초쯤에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건데 현재도 사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또 역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까지 내려왔는데 다운사이드가 좀 더 있을까, 그 여력이 더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약간 우려 섞인 시각이 있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거의 뭐 제로 금리,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최근에 금리가 인상됐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상태입니다만 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워낙 금리를 많이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인하할 수 있는 여력도 많지 않은데 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그 지준율 인하라든가 또 뭐 중국에서 했듯이 또 미국에서도 예전에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펼쳐왔듯이 우리나라도 뭐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들은 이런 국내적인 정책적인 부분들보다는 해외적인 변수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부분들도 뭐 진행은 하겠습니다만 미국의 경기가 좀 더 살아나고 특히나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날 때 오히려 최고의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네. 내적인 부분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또 해외 쪽에서의 어떤 경제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등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네.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나와줘야 경기가 좀 살아나고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보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단 시장 상황은 일단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이나 부분들에서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 시장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면 지금 그동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최대 피해국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스몰 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나셨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사인을 하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조금 안정되면은 아마 네. 최대의 수혜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주도주의 윤곽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네. 그 주도 섹터는 뭐 누차 말씀하셨듯이 IT 섹터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IT 섹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솔리드, 뭐 5G죠, 머큐리, 이노레이스 이런 대표적인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오늘장에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IT 섹터가 네. 계속 시장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거죠.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종목군들의 업황 전망이라든가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시더라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 이제 반도체 업황이죠. 반도체 업황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하죠.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도 나왔기 때문에 폴더블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벌써 3차 완판이 진행됐는데 앞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미국을 중심으로도 폴더블폰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또 나오고요. 또 5G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5G와 연동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계속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영위하고 있는 두 개의 섹터가 벌써 앞으로 경기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또 디스플레이 업황도 마찬가지죠. 지금 8K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OLED 시장에 커질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또 디스플레이 시장도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뭐 5 시장부터 해가지고 OLED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이런 사업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화학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이런 업종주들은 업황 자체가 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경쟁력이 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이 갈 거고요. 나중에 반도체 업황 좋아지게 되면 하이닉스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좋아지게 되면 부품 소재 업체인 삼성경기, 삼성 S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주 관점에서 5G. 5G는 뭐 2번, 3번, 뭐 10번 이상을 강조를 해도 무리가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만큼 오늘 뭐 솔리드 오이노와이스, 뭐 오이솔루션 좋죠. 5G 관련주도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